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더 깊어졌고요. 결국에는 2시 33분쯤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면서 시장 20분간 거래가 정지됐었고 현재 거래가 재개됐는데 이 현재 구간에도 8%에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쟁취했고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하루 만에 차익 매도 물량 거세게 출회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25년 7개월 만인가요? 네, 시가총액 1위를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우선 HBM이라던가 ADM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 나왔었는데 우선 하이닉스가 급등했던 이유 짚어보고 오늘 이렇게 또 하락하는 이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으면 또 내려가는 거죠. 그게 지극히 저는 당연하다.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 이 시총도 내려가고 또 그리고 이 지수도 내려가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걸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맞다. 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지금 또 뉴욕 증시도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연동돼 있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이럴 수 있다고 봐야지. 그럼 계속해서 승승장구한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4안타 쳐요. 어떤 날은 무안타예요. 그런데도 다 차곡차곡 쌓여서 타율이 지금 3할 때 메이저리그 2위, 3위를 달리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선 SK 하이닉스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한때는 정말 100원 동전주라고 불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00년대 후반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살 걸. 다 그런 생각하죠. 근데 그건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바로 어제입니다. 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통주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삼성이 여전히 더 높고요. 보통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드디어 시총 1위를 딛고 올라섰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첫 번째 이유는 그만큼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한 분야 이 제품에 같은 종류의 성격의 제품에 집중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떤 기대감이죠. 미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에 대한 이 추진이 이루어지면서 PER, PBR 다 높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면서 결국 심리적인 거죠. 또 실제로 이 기대치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일종의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더 이제 집중이 돼 있는 SK 하이닉스의 특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삼전 닉스인데 결국 하이닉스가 더 탄력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집중, 선택과 집중의 이유가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내려가요. 다분히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오늘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지 오전 내내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절대 여러분들 이런 날일수록 더 웃어야 됩니다. 더 웃고 더 여유 있게 더 당황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 투자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도 주가가 회복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이 또 당연하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이닉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도 지금 7% 빠지고 있거든요. 급락세 나오면서 오르지도 않은 코스닥은 도대체 왜 빠지는지 이러한 걱정하고 계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자체가 지금 조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코스닥이라는 거는 어차피 파격적인 변신이 없으면 이 시장 자체의 가치 자체가 상당히 절하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지어는 코스닥 시장에 가 있던 종목들도 이
기대치가 높은 종목도 다 옮겨갔잖아요, 코스피로.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기술주 중심의 중소형 중심의 이 시장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그럼 앞으로도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신이 있기 전까지는 이 확연히 이 달라진 모습의 대전환 상태가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아쉽지만 상당히 안타깝지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가 당분간 걷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코스닥 쪽에 희망을 가져보자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급락 장속에서도 코스닥은 매수를 선택하고 있다는 예.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러면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만 1000%가 넘게 상승했는데 그럼 하단을 더 열어둬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여러 이제 이 투자 기관별로 이 목표치에 대한 의견도 다릅니다. 근데 이런 네. 거죠.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4안타 쳤다가 무안타, 2안타 쳤다가 또 1안타, 다시 무안타, 다시 4안타.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근데 중요한 건 꾸준하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는 무조건 하고 가야 되죠. 상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내려가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도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43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500만 닉스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그만큼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언제까지? 2027년까지, 2028년까지 바로 HBM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SK 하이닉스가 지난 뭐 5년 전 이렇게 좀 휘청휘청 그러기도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계약의 문제거든요. 다 잘 나갈 때도 좀 단기 계약이었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이 장상이 장기간 롱텀 이 공급 계약이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HBM3E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만큼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전 세계의 어떤 공급사도 없다. 이렇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꾸준하게 이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이른바 우리가 뭐 깐부 계약이다 또는 뭐 삼겹살 계약이다 뭐 K-젠슨 계약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능력이죠. 꾸준히 최태원 회장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투자 환경을 좋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도 일종의 간접적인 상장의 의미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예탁 증설을 통해서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많은 삼성전자의 기술자들이 HBM이 삼성 내에서 좀 이른바 폄하당하고 좀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인력들이 또 SK 하이닉스로 갔었어요. 네. 그 인력들이 지금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지금 뭐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술력이라는 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500만까지 갈지 500만 원까지 갈지 뭐 450에서 또 다시 상당 기간이 주춤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건 80%의 법칙. 적어도 이거 목표치를 정하면 적어도 8분 능선 가까이는 80% 가까이는 가령 500만 원이 목표치라 그러면 대체적인 평균 목표치면 40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이 실제로 합리적인 기대는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준을 잡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전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꿰차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HBM4에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 그리고 4E에 대해서도 지금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HBM4부터 조금의 변화를 삼성전자에서 저희가 체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더 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데는 훨씬 더 이 수급률이라든지 또 안정감이 있는 건 SK 하이닉스잖아요. 더 빨리 인정을 받았잖아요. 네. HBM 관련해서는. 하지만 뒤쫓아가는 탄력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장기 자금력을 통해서 이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까지
여기에 투자가 가능한 기업은 어디냐? 삼성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 분명히 앞서갈 수 있는 이 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를 또 거의 따라잡거나 그 이상 능가할 수 있는 그 여력은 또 동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 삼성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미 검증된 그 공정들을 통해서 16단까지 계속 쌓아가는 거죠. HBM이 그런 거잖아. 그쵸. 이 D램을 얼마나 기술력 있게 더 얇게 더 높이 더 많이 쌓을 수 있냐는 건데 이런 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유리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이미 선 기술을 개발을 해놨죠.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본딩 이 선행 투자한 부분이 성공할 경우는 HBM4에서는 이 HMB가 아니고 HBM입니다. HBM4에서는 오히려 네. 더 장기적인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삼성일 수 있다. 그리고 삼성의 경우에는 조금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좀 경색되더라도 또 이 삼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유라는 게 휴대폰도 있죠. 그렇죠. 가전도 있죠. 또 하만 카돈도 이미 이익을 내기 시작했죠. 인수했던 기업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런 다양한 이 다변화할 수 있는 또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삼성이니까 단기적으로 분명히 SK하이닉스가 쭉쭉쭉쭉 나가니까 상당히 삼성으로서는 자존심을 구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삼성의 경쟁력 또한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SK와 삼성전자 연일 수급이 쏠리면서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다른 종목 어떤 거 들어가야 되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서 이걸 또 기회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어차피 좀 중장기적으로 여유롭게 바라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니까 오늘같이 좀 흔들림이 있을 때는 접근해도 괜찮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이럴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 여러분들이 내가 운용 가능한 자금, 그다음에 내가 판단하는 내가 이 이른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네. 내 자금 자체가 1, 2년밖에 운용 못하는 건데 10년을 생각한 투자를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뭐 35만 전자에서 그래 40만 전자까지는 갈 수 있다.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30만 원 초반대로 내려온 삼성전자는 투자할 법하잖아요. 투자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00만 닉스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시점 자체는 적어도 우리가 1년 반 적어도 뭐 3년까지 길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HBM의 전성기를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이 스펙트럼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저가 매수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당장 삼성전자가 그래 나는 좀 대박을 터뜨리고 싶어 빨리 4만 원, 5만 원까지 내려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SK하이닉스도 원주 닉스가 하든 전원주 닉스가 이야기하든 그때로 뭐 18만 원, 25만 원 할 때로 내려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냐라는 그 폼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책정을 하는 것이 설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이 상승장에 대한 수익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 드라마 중에서 해품달이라는 드라마 네, 좋아했어요. 네. 저는 반품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품달이요? 반도체를 품은 달.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많이 안 웃으시네요. 네, 이게 왜냐하면 오늘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이 반도체를 품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가령 이 삼성 이 여러 기업들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품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삼성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 종목들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SK 스퀘어. 네. 지금 SK 스퀘어도 승승장구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바이오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 바이오 중에서 상당히 대기업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CJ제일제당이 있죠.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은 상당히 실적이라든지 또 중국산 라이신, 풍미,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우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좋다는 것이고 저는 뭐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충분히 코스피 지수가 10,000포인트까지도 돌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입장 중 누군가는 어떤 전문가들은 오히려 6,000까지 좀 미끄럼을 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우리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들도 분석도 많기 때문에 이 여전히 우리가 이익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지수가 올라가면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일종의 기대 심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이익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방산이든 원전이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도 내년에 2027년에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한 주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이익의 증가율 역시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외국인의 이 매수 매도라는 건 빠졌다가 네. 또 다시 액티브 때문에 강제 매도를 했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버리고 떠나는 외국인들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급락세로 인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수장님께서는 뭐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아직 3년간의 장기 전망성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우리 시장 아직도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양시장 거의 지금 유가증권 시장 9% 그리고 코스닥은 7%가량의 하락세 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일수록 펀더멘털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